네,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이 2명일 경우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을 때보다 위자료를 배로 받을 수 있을까요?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. 아파트 분야의 활동을 하던 A씨의 아내는 7년 전 동대표인 C씨를 만나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C씨와 1년여간 만나던 아내, 다시 새로운 남성인 B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는데요. 그런데 이 사실이 B씨 아내에게 발각이 됐습니다. B씨의 아내 두 사람에게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를 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이 모든 사실을 A씨에게 알렸고요. A씨가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. 네, 그 후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 승소를 했고요. 아내와 바람을 핀 B씨와 C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위자료 2천만 원씩을 받게 됐습니다. 하지만 B씨가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하게 됐는데요. 과연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? 이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얘기를 들으니까 ABCD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. 너무 복잡해가지고요. 예.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지금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브리핑을 잘하는 분이 나와 계십니다. 백 팀장님,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죠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동대표, 예. 그다음에 그 아파트 동대표에 소속해 있는 부녀의 회원하고 예. 이제 어떤 아파트 일을 협의를 하다가 서로 가까워집니다. 이제 그렇게 가까워져서 정보를 나누는데 예. 웬걸 또 다시 아파트 부녀회원의 또 다른 여성과 또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. 동대표가? 네. 어이구.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. 결국은 그러니까 동대표는 여성 두 분하고 관계를 가진 거예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이제 남편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 바람을 피운 여성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고지를 해버립니다. 그래서 그 남편, 바람 피운 부적절한 관계의 여성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결국은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. 그 부인. 그러니까 동대표의 부인. 그 여성의 남편이 소송을 제기를 여성의 남편이 네, 복잡합니다. 동대표한테 소송을 건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. 그죠? 네.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남성이 등장을 합니까? 그러니까 그 남성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. 예. 두 사람이. 예. 부적절한 관계를 두 여성과 했던 남성. 그다음에 부적절한 바람을 피운 여성의 남편이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쉽게 예. 조금 예.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남자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하고 부적절한 내연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을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. 아내한테는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한 거고 이혼만 하면 되니까 그 남자들이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1심 법원에서는 2천만 원씩 주라. 남자들이 너도 잘못했으니까 2천만 원 주라 그랬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2심으로 한 명은 항소를 했고요. B씨가 지금 나오는데 그러고 C씨는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2천만 원을 줘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문제 끌어봤자 정말 창피스럽기도 하고 빨리 끝내려고 그랬겠죠. 나는 2천만 원 줬는데 B씨는 억울하도 내가 왜 2천만 원 왜 줘야 되냐. 항소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. 2심 법원에서는 이 B씨가 2천만 원 주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다. B씨는 1,000만 원만 주라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항소한 사람은 1,000이 줄고 같이 잘못을 했는데 먼저 냈던 사람은 돈을 내는 억울한 거. 이래서 좀 재판이 잘못된 게 아니냐.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, 지금. 그게 재판부에서는 이겁니다. 결론이 뭐냐면 기희 2천만 원,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한 사람은 2천만 원에 이제 그 패소를 하니까 그 항소를 포기를 해버립니다. 그런데 2천만 원이 억울하다. 한 사람은 항소를 하죠. 그런데 다시 그 사람에게 2천만 원을 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배상이 많다. 그래서 그 절반만 배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부인, 바람을 피운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형태의 판시를 하는 거죠.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재판하다 보면 법원 입장에 봤을 때는 심정적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간통죄가 지금 없어졌거든요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좀 명확하지 않고 아마 C씨는 증거가 좀 확실했을 것 같고요. B씨는 증거가 없다 보니까 항소까지 한 걸로 보입니다. 분명히 조금 관계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어떤 물적 증거, 관계했던 그 증거를 사실은 법원에서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좀 줄여서 1,000만 원만 인정한 게 아닌가. 제 예상이 좀 그렇습니다. 제 생각에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좀 아내의 불륜남 2명한테 지금 이제 소송을 건 거지 않습니까? 만약에 지금 2명이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아내의 불륜남이 만약에 10명이었다. 그럼 각각 2천만 원씩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을 수 있느냐.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마땅하다. 뭐 위자료 총액을
뭐 계속해서 부풀려가면서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. 이런 경우 보셨어요? 이렇게 복잡한 경우요? 실제로 얼마든지 있어 보이는데요. 얼마든지 있어요. 또 왜 이렇게 복잡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아예 그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아내에게도 손해배상 청구, 위자료 청구를 하고 또 같이 그 상대 불륜 남성들까지 피고 2, 3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한 번에 걸었으면은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요. 하지만 또 우리가 그 간과하고 있는 것은 혹시 모릅니다. 불륜 남성이 2명 등장하는데 그 2명이 그 아내와 했던 행위나 그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. 따라서 더 잘못을 많이 하고 깊게 했던 사람에게는 2천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덜하구나라고 하면은 이제 액수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재판 결과가 좀 이상하다, 잘못됐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. 예, 어쨌든 참 이해하기도 힘든 사건이에요. 이게 사람이 하도 나와가지고 사건의 개요는 간단한데 등장인물이 너무 많습니다. 참. 이 불륜을 또 숨기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? 그 복잡한 걸 숨기려고 한 것도 참